안녕하세요. 안쌤 영재교연구소 안재범 대표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청 온라인 스마트 교육 네 번째 융합교육 스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융합교육, 스팀, 창의융합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요즘에 왜 자꾸 나오는지, 왜 이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팀이란, 두 번째는 스팀 융합교육의 필요성, 세 번째는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 왜 이 직업들은 미래에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네 번째는 새 교육과정의 인재상, 새 교육과정의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과 평가가 변화하는 이유, 왜 계속 교육정책이 바뀌는지, 평가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팀이란 먼저 영상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인문예술, 수학 등 교과 간의 융합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교육. 이것이 바로 융합인재 교육입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이렇게 스팀이라는 단어랑 좀 다르게 지금 배열되어 있죠. 스템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스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템에 A를 더해서 스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을 예를 들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은 제조, 생산, 농업, 통신, 수송, 정보기술, 공학, 전기, 컴퓨터, 기계, 산업, 재료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기술하고 공학이 좀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공학은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 과학을 응용하는 학문이고요. 기술은 실제로 응용된 공학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술은 미술, 음악, 인문학, 철학, 사회학, 수학은 대수학, 기학, 미적분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분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뇌의 구조도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과학기술, 예술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는데요. 과학기술은 예술은 과학기술을 상호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융합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예술은 창의적 모델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은 반복론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달 탐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는데 예술하시는 분이 달을 탐사하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달 탐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예술의 상상력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요. 또는 과학적 발견과 원리를 활용해서 예술의 상상력과 감성, 시각화 원리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AR 기술, VR 기술이 발전되면서 3차원 공간에 예술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예술은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정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서로 상호 촉진을 해준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과학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학생들이라면 엄마와 아빠의 관계, 우리 주변을 보면 나와 배우자의 관계, 서로 정반대의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지만 좀 지나면 서로 상호 촉진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 근데 상호 촉진을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부 관계입니다. 이처럼 좀 쉽지 않은 부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부 교육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스팀도
과학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교육이 스팀 융합교육입니다. 스팀 융합교육은 왜 하려는 걸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죠?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교육부에서 스팀 융합교육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의적 융합인재 하면 스티브 잡스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디자인을 좀 혁신적으로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 융합인재로 많이 유명한데 우리나라에도 창의적 융합인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창의적 융합인재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걸까요? 자, 교육부에서 정한 겁니다. 불확실성과 융합의 21세기에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코로나19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새롭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21세기 경쟁력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21세기 경쟁력의 핵심 역할을 할 창의적 융합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창의적 융합인재가 언제 필요할까요? 그리고 창의적 융합인재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죠?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교육을 해야 될까요? 자, 미래 2050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창의적 융합인재는 지금부터 융합인재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을 왜 이제서야 하는 걸까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일 때는 암기, 강의 위주의 교육 확대, 암기와 강의 위주라는 건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이 당시는 지식만 있으면 농경사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좋은 정보만 있어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좀 더 발전하면서 산업사회가 되고 좀 발달하면서 다양한 지식들을 이제 객관화되고 표준화시켜서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한때가 있었죠.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 정보사회가 됐습니다. 지식, 정보사회에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서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자, 스팀 융합 교육이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러면 스팀 융합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 관련된 영상을 보고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남성을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진찰합니다. 축적된 수많은 의료 정보를 토대로 2시간 만에 병명을 찾아내고 처방합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앤더슨 암센터는 왓슨의 암 진단 정확도가 96%로 일반 암 전문의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부문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간 펀드 매니저들이 평균 3% 손실을 낸 데 비해 AI는 5%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영국 최대 은행 RBS는 AI를 상담에 활용하면서 기존 인력 550명을 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는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일, 음식을 주문하고 서빙하는 일, 택배에서도 이미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Watson. Let's build a smarter planet. 정형화되고 암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 기존의 그 예를 가지고 하는 그런 직업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은행원이나 보험 설계사, 운전기사, 공장 관리자 등의 직종은 빠르게 사라질 전망입니다. 반면 운동선수나 심리상담사, 예술인, 장의사 같은 직종은 살아남을 거고 인공지능이나 정보보안 분야 등에선 새 직종이 창출될 거로 보입니다.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직군의 사람들한테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칠 거를 웬만큼은 다 예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예방 조치를 해가면서 전반적으로는 AI로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란 견해가 많아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보셨나요?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텔레마케터, 시계수송공, 스포츠 심판, 회계사, 택시기사. 이 직업들은 왜 20년 안에 사라질까요? 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측 가능한 것,
반복적인 것,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AI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건물에 주차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사라지고 기계만 남아있죠. 그래서 AI 기계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들은 살아남을까요? 레크레이션 치료사, 사회복지사, 초등교사, CEO, 패션 디자이너. 자, 이 직업들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오가는 것,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 창의성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것은 AI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 학생들이 본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적성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직업은 CEO더라고요. 자기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로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과학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 아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부에서는 새 교육과정의 인재상을 창의융합형 인재로 정했습니다. 잠시 살펴볼게요.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매력적인데요, 그죠? 저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아까와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됐죠. 바른 인성. 자, 인성도 많이 중요합니다. 자, 창의융합형 인재가 가져야 될 핵심 역량입니다.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을 6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관리 역량, 이건 다 아실 것 같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 이번에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요즘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 코딩, 그죠? 컴퓨팅 사고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 이건 창의 사고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이거는 바른 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체 역량,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게 공동체 역량입니다. 발전하면서 개인이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공동체 역량을 가진 단체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준으로 문제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교육, 과학기술 소양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교육을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자, 교육과 평가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무엇을 알고 있는가인 지피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과정 중심 평가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필평가는 기억하기, 식별하기, 열거하기, 짝짓기,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과정 중심 평가는 분류하기, 비교하기, 해석하기, 비판하기. 자, 해석과 비판이 중요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고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걸 창조하고 생각지도 못한 조합을 만들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상입니다.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능력보다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의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 필기 점수 때문에 나는 과학을 잘한다 또는 과학을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정 중심 평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만들기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실험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는 이제 화학에 굉장히 재능이 있구나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과정 중심 평가란 교육 과정과 수업, 평가가 서로 연계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 발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성을 담을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으로 암기나 정답 선택 등 학습 결과 중심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평가입니다.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자, 과정 중심 평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구술평가, 실험 실습평가, 프로젝트 평가, 토론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 선원수령 평가, 실기 실습 평가, 면접 평가, 관찰 평가, 연구 보고서 평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평가 아닌가요? 네.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학생이면 영재교육원 이제 평가할 때 활용하는 평가들이고 또 과학대회를 준비하던 친구들은 과학대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평가들입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평가에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수업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초등학생은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을 전면 도입하고 중교교 대상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중고교 서논술 평가 및 수행 평가를 45%에서 50%로 확대하겠다. 서논술형 문항 비율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주요 나라 평가 제도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뭐가 눈에 띄시나요? 네. 절대평가가 보이시죠? 네.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절대평가를 진행하고 있네요. 근데 중국을 자세히 보면 맨 밑에 대입 내신 미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입으로는 절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주요 나라가 왜 절대평가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세계 주요 나라의 평가제도인 절대평가를 이제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식량 부족에 대한 너희들 생각을 말해볼래? 아프리카 학생은 식량이 뭐죠? 하고 물어보고 미국 학생은 다른 나라들이 뭐죠? 유럽 학생은 부족이 뭐죠? 중국 학생은 내 생각이 뭐죠? 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한국 학생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죠? 국제학교니까 뭐 여러 나라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받는 거고, 자, 한국 학생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학생은 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질문한답니다. 자, 시험에 나오나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외우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시험에 목매어 있는 이유는 상대평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한국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실제로 제가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나 이제 강연을 할 때
진행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님들이 웃으시면서 자꾸 고민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답이 뭐죠? 한국 엄마들은 엄마는 그죠? 혹시나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답을 알아가지고 학생에게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사회의 핵심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 평가는 변화해야 됩니다. 절대평가, 과정중심 평가 이런 교육들이 평가와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융합교육을 위해 개발한 융합 컨텐츠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AR 앱을 활용한 융합교육, 실제 동물을 가지고 해부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AR 앱을 개발하여 해부를 직접 AR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면서 붕어, 개구리, 닭, 쥐를 특징을 살펴보는 컨텐츠입니다. 자, 생물탐구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면 AR 카드를 인식해서 붕어를 직접 이렇게 관찰하면서 각 부분의 특징을 확인하고요. 실감형 컨텐츠라고 하죠. 실감형 컨텐츠로 실제 해부를 하면서 각 기관들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술로 과학을 배우고 공연을 하는 융합교육입니다. 마술에 과학이 많이 쓰이는데요. 아이들이 과학을 잘 배울 수 있는, 과학 개념도 배울 수 있는 마술 도구를 8개 선택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마술사를 섭외해서 시연 영상, 마술 시연 영상과 마술 해법 영상을 보면서 마술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실제 마술 시연도 해보는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기법으로 발명 아이디어를 내는 융합 컨텐츠입니다. 실생활에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창의적 사고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창의 발명 작품을 만드는 작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수업입니다. 실제 키트로도 실험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로봇의 센서를 활용해 코딩하는 융합교육입니다. 로봇의 다양한 센서들을 탐구하고 그 센서들을 활용해서 탐구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로봇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센서도 활용해 보고 그리고 자,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딩을 해보는 수업입니다. 열심히 코딩을 하려고 연구하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메타버스 환경교육 기능성 앱을 활용한 융합교육입니다. 자, 현재 개발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자, 요즘 메타버스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자, 포레스트 시티라고 이제 환경과 관련된 환경 교육을 위해서 만든 앱입니다. 학생들이 각자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들을 모아서 이제 포레스트 시티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앱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환경 교육과 관련된 과학 개념과 교육은 따로 워크북을 통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은 더 나은 방향으로 많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어가도록 더 나은 방향을 찾아 계속 변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제 스팀, 융합교육이 무엇인지, 융합교육이 왜 필요한지,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과정과 평가는 왜 자꾸 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